가끔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문득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 생각이 떠오르죠. 감정이란 게 원래 그런 걸까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조차 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저 조용히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감정을 참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일까요?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그 첫걸음을 지금 당신과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1장 왜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가?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의도치 않은 표정 하나, 혹은 SNS에서 본 누군가의 일상. 그것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완전히 흔들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감정에 쉽게 휘둘릴까?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이토록 아플까? 감정은 마치 자동 반응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슬퍼지죠.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에서 소개된 아들러 심리학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말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화나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거라고, 내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해진 거라고.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왜일까요? 감정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해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아들러는 감정은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건 당신이 선택해서 붙잡고 있는 생각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자주 휘둘리는 감정, 특히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선택이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장 감정은 만들어낸 도구다. 분노조차 선택이다. 분노. 이 감정은 마치 갑자기 폭발하는 듯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말, 무례한 행동, 부당한 대우. 그 순간 우리는 불붙듯 화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선을 넘었어. 저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화가 날걸. 하지만 아들러는 이 흔한 반응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노는 목적을 위한 도구다. 즉, 우리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기 위해 화남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은 상사에게 화를 낼 수 없지만 동료에게는 날카롭게 대합니다. 아이에게는 욱하는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참고 웃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분노를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거리를 두려는 방어일 수도 있고, 상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도 있죠. 이 말은 화를 내는 당신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이 말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휘몰아치는 폭풍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선택되고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전략이다. 분노는 반응이 아니라 표현의 수단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각을 줍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분노가 과연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상처 주기 위한 무기인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화가 난 나와 화내는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느끼는 다른 감정들,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할까? 내 감정은 왜 늘 과거에 묶여 있을까?
이런 질문에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장에서는 과거는 현재를 결정하는가? 아들러가 말한 트라우마는 없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장 과거는 현재를 결정하지 않는다. 트라우마는 없다. 누구에게나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가족과의 갈등,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요. 이처럼 우리는 자주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나의 모습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감정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두죠.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매우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과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목적을 위해 과거를 이용한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건 과거의 고통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상처 위에 벽을 쌓고 누군가는 그 상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같은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건 지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예전에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거든. 하지만 정말로 그 배신이 사람을 안 믿는 이유일까요? 혹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거리 두는 것이 현재의 내 방어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과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과거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이에게는 매우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라고? 그 상처조차도? 하지만 이 말에는 다른 의미의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의 과거도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다음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 바로 타인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흔들린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면 그 답은 바로 다음 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4장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흔들린다. 우리가 감정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평가, 시선, 그리고 침묵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걸 그 정도밖에 못해?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들의 표정까지. 그 말과 표정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이 감정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는 인정 욕구가 아니라 소속 욕구를 가진 존재다. 무슨 말일까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시선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차이냐면요. 인정 욕구에 갇힌 사람은 계속해서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춰야 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과제 분리입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그건 당신의 과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는 그 사람의 과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발표를 망쳤다고 느끼는 건 내 감정이지만 그걸 듣고 비웃을지 공감할지는 타인의 과제다. 그걸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을 쏟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잃는다.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하는 것. 그게 자유의 시작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속상했다면 혹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감정을 숨기고 포장하고 애썼다면 이 말이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나는 나의 마음만 잘 책임지면 된다. 타인의 평가에 무너지는 이유는 타인의 과제에 내 마음을 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정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돌려볼까요? 다음 장에서는 자기다움이란 무엇인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 꼭 함께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짜 자유는 무례함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온다. 나다운 삶이 단순히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 진짜 자유는 무례함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온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답게 살고 싶다. 더 이상 타인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우리는 이를 자기다운 삶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때로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 뜻만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자기답게 사는 건 뭘까요?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이 질문에 정확하고도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타인의 과제에 휘둘리지 않는 삶, 나답게 사는 삶, 그건 결코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통제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기대도 내려놓는 삶,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로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는 그 사람의 해석이지만 내 말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지만 그 말이 무례했다면 그건 나다움이 아니라 방임이죠. 자유는 결국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선을 긋는 것이지만 그 선 안에서 나는 나의 말과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성숙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만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책임 없는 자유는 어린아이의 욕망일 뿐이다. 자유란 누구도 조종하지 않고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 삶이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만의 길이 됩니다. 진짜 자유는 모든 행동에 책임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불편한 말이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할 것인가? 마지막 장에서는 그 감정과 선택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아들러식 마음 훈련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6장 실천 파트 아들러식 감정 다스리기 질문 3가지. 지금까지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고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선택자이며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책임 있는 자유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마음의 기술을 오늘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지식이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오직 실천에서 비롯된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질문은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심리적 중심 회복 연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선택한 걸까? 나는 진짜로 화가 났나? 아니면 이 상황에 화내는 게 더 쉽기 때문일까? 감정을 그대로 믿기 전에 잠깐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 두 번째 질문. 이건 누구의 과제일까? 내가 기분 나쁜 건 내 과제.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사람의 과제. 타인의 반응까지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내 감정은 통제 불가능해진다. 세 번째 질문. 지금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 감정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선택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도움이 될까?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고 목표를 기준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연습. 이 3가지 질문은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화가 나도 화에 잠기지 않고 불안해도 자신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정이 다스려지는 순간은 내가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도 타인의 시선도 당신의 내면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내가 대단하다.